써드릴게요. 이렇게 집에서 간단하게 활용할 수 있는 네임펜으로 캘리그라피 글씨를 이렇게 쓸 수 있고요. 자, 하나 더 해보자면 나태주님의 불꽃이라는 시를 한번 써드려 보겠습니다. 시가 좀 귀엽잖아요. 글씨도 좀 귀엽게. 이렇게 쓰시고요. 여기에 저희가 추가적으로 그림을 조금 올리시면 더 예쁜 글씨를 얻으실 수 있어요. 어렵지 않게 집에 많이 있으신 저희 사인펜이나 붓펜을 이용하셔서 이렇게 봄이니까 좀 어울리게 꽃을 좀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. 꽃을 그리시고요. 여기에 조금 더 어울리게 큰 꽃 그리시고 이제 작은 꽃들 너무 이렇게 정성 들여 안 그리셔도 되세요. 작은 꽃들을 좀 빈 곳에 맞추어서 좀 그려주시고요. 자, 꽃이 이제 다 되셨으면 꽃받침과 꽃의 줄기를 좀 그려드릴게요. 이렇게 그리신 다음에 잎사귀도 좀 그려 넣어주시고요. 자, 큰 꽃은 이제 완성이 되신 거예요. 이제 작은 꽃들도 줄기를 조금 그려주시면 예쁘겠죠? 작은 꽃줄기는 꽃이 작으니까 줄기도 좀 가늘게 펜의 끝으로 살짝 집어 넣어주시면 훨씬 더 아까보다 그림이 풍성해지셨죠? 자, 꽃술을 좀 그려주시면 더 예쁘세요. 꽃술은 펜이나 저희가 수성펜이나 볼펜을 이용하셔서 꽃술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 걸로 큰 꽃에만 꽃술을 좀 그리겠습니다. 꽃술을 예쁘게 그려 넣어주세요. 이렇게 아까보다 훨씬 더 예쁜 캘리그라피가 완성이 되셨죠. 자, 그럼 여기서 한 장 이제 더 해보시면 아이들한테 이제 써줄 때 좋은 글귀로 이용하셔서 사파를 좀 한번 그려볼까요? 저희 펜이나 볼펜을 이용하셔서 아이 얼굴을 좀 한번 그려보겠습니다. 귀엽게. 좀 캐릭터 그림들은 얼굴이 크고 몸이 작을수록 많이 귀여우세요. 몸은 작게. 그래서 귀여운 여자아이의 그려주시고요. 자, 눈은 눈, 코, 입은 좀 쉽게 눈썹 그리시고 육자 거꾸로 이렇게 그리시면 쉬우세요. 귀엽게 그리시고 웃눈입 하나 그려주시고요. 여기 이제 볼을 좀 그리셔야 더 예뻐 보이세요. 볼을 그리시고요. 자, 그다음 색칠을 해볼게요. 머리도 좀 색칠해 주시고 옷도 좀 칠해 주시고요. 머리띠도 색칠했습니다. 그럼 이제 글씨가 남았죠?
아까 이용하셨던 네임펜 이용하셔서 앞에다가 아예 이름을 써주셔도 괜찮으세요. 이렇게 해서 완성을 해서 써주시면 예쁘시죠? 자, 그러면 여자아이인데 많이들 질문하시는 게 그럼 남자아이는 머리만 좀 바꾸시면 되시겠죠? 남자아이 얼굴 하시고요. 귀 그리시고 목 하시고 남자아이가 여자아이보다 조금 더 쉬우세요. 역시 몸은 작게 그려주시고요. 남자아이 역시 눈 그려주 눈썹, 눈동자 눈눈이 해주시고요. 볼은 같이 칠해주세요. 그다음에 머리카락도 좀 칠해주겠습니다. 귀엽게. 자, 남자애도 마찬가지로 글씨는 네임펜으로 쓸게요. 이렇게 해서 완성입니다. 집에서 간단하게 하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. 오늘. 이제 선인장을 하나 그려보겠습니다. 선인장을 2개를 그릴 거예요. 그래서 좀 쉽게 얘는 밑그림을 하지 않고 바로 사인펜 이용해서 선인장처럼 그려주시고요. 옆에 선인장은 좀 컬러를 바꿔볼게요. 좀 다른 모양의 선인장을 한번 해볼까요? 길쭉한 선인장. 선인장들도 모양이 여러 가지니까 좀 다양하게 그려주시면 더 좋으세요. 선인장에 꽃을 좀 펴게 꽃처럼 끝에 그리시고요. 어렵지 않으시죠? 그 다음에 선인장의 가시는 조금 얇은 펜으로 그려주시면 더 좋으세요. 뭐 수정펜도 괜찮으시고 볼펜도 괜찮으세요. 가시를 좀 그려주시고요. 삽하기 때문에 뭐 완전히 리얼한 것보다는 적당히 느낌을 살려서 가시를 좀 찍어주시면 되세요. 자, 그 다음에 화분을 좀 그려주시면 더 좋겠죠. 자, 펜을 이용해서 선인장 화분을 좀 해볼게요. 싹 화분이고요. 둥근 화분도 한번 해볼까요? 둥근 화분도 하나 그려 넣었습니다. 이렇게 하셔서 색을 좀 약간 칠해주셔도 괜찮겠죠. 화분에 맞춰서 컬러를 조금 넣어주시고요. 귀여운 화분을 완성해주세요. 이제 화분이 어느 정도 됐죠? 그럼 이제 글씨를 여기다 올리실 거예요. 화분이 2개니까 좀 어울리게 여기에 좀 귀염귀염하게 이렇게 써줄게요. 언제나 행복해. 한번 써보실게요. 여기 뭐 함께 하트 하나 올려주시면 더 포인트를 살려서 그릴
글씨를 완성해 주시고요. 이것도 하나 완성했습니다. 이제 글씨의 느낌에 따라서 어떻게 내용과 느낌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좀 보여드릴게요. 일단 아이한테 써줄 때는 좀 글씨가 러블리한 느낌으로 좀 써주시는 거죠. 예를 들어서 뭐 생일 축하합니다, 아니면 뭐 엄마가 사랑해, 이런 여러 가지가 있으시잖아요. 그러면 아이한테 쓸 때는 좀 귀여운 느낌으로 하겠죠. 엄마가 사랑. 근데 연세가 되신 어머니한테 쓸 때 이렇게 써드리면 좀 그것도 물론 좋겠으나 좀 다른 느낌으로, 그렇죠?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써주시면 좀 느낌이 다르겠죠. 약간 조금 느낌이 다르죠. 여기는 좀 어르신들, 이쪽은 조금 더 아이들한테 써줄 때 이렇게 좀 분위기를 좀 맞춰서 다른 방법으로 쓰실 수 있고요. 글씨 자체가 쓰셨을 때 예를 들어서 뭐 기쁨을 이렇게 쓰신다. 그럼 제가 이렇게 기쁨, 이렇게 커다란 기쁨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웃는 입처럼 이렇게 쓰셨어요. 하지만 슬픔을 이렇게 귀엽게 쓰시면 또 그것도 약간 좀 어울리진 않잖아요. 그럼 예를 들어서 슬픔 쓰시면 어떻게 쓰시느냐, 이렇게 가신단 말이에요. 그죠? 좀 슬퍼 보이게 글씨 자체가 좀 느낌이 확 다르시죠. 그래서 좀 그런 걸 좀 맞춰서 좀 써주시고요. 그리고 좀 귀염귀염한 글씨와 조금 어른스러운 글씨, 그렇게 좀 약간 나눠서도 좀 해주시면 더 잘 어울리세요. 또 무엇이 있을까요? 어떤 거 있을까요? 그리움, 뭐 이런 거, 그죠? 뭐 이렇게 글자와 글씨의 내용과 글자를 조금 맞춰 보시는 거죠. 또 어떤 거 있을까요? 생일 축하, 뭐 이런 것들 써볼까요? 좀 막 파티 분위기 나게. 이렇게, 그죠? 이런 식으로 글씨와 내용과 글자를 맞춰서 좀 써보시는 연습도 해보시면 좋습니다.